당시에 있던 우리나라의 아이돌들은 최대가 일본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잠재 시장을 좀 중국으로 봤거든요. 아시아권에서 이런 경쟁력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서 본토 미국까지 공략하면서 저희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큰 성과가 났던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코리아 VC 어워드 2019에 와 있는데요. 코리아 VC 어워드는 모태펀드인 한국벤처투자에서 주관하는 한 해 동안 수고한 벤처 투자자들을 축하해주고 상도 주고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네트워킹 자리인데요. 저랑 같이 벤처 투자자들은 2019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2020년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저는 LB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기호입니다. 대부분의 벤처캐피탈 생활을 투자 심사역으로 출발해서 현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을 돌아보면은 빅히트를 통해서 성과를 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무신사가 해외 투자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한 해 의미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빅히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그 투자할 때 좀 당시에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좀 투자자로서 보면서 느낀 점 같은 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K-팝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인가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첫 번째 SM, YG, JYP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성공한 기획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지켜봤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주자가 과연 이걸 잘 해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떤 아이템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아이돌이 팬덤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 가능성이 있고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PD 중에 한 분은 방시혁 씨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이런 경쟁력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서 본토 미국까지 공략하면서 저희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큰 성과가 났던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있던 우리나라의 아이돌들은 최대가 일본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잠재 시장을 좀 중국으로 봤거든요. 네. 중국이 좀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막혔을 때 오히려 BTS는 본토 미국을 소위 뚫을 수 있었고 그 가장 근저에는 실력 있는 그런 어떤 팀의 능력과 함께 소위 말해서 유튜브라는 정보 도로가 기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컨텐츠 산업이 확 뻗어나가는 걸 보면서 투자자로서 배운 점이나 좀 얻게 된 인사이트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경우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한국 시장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시장을 넘어설 수 있는 좋은 여러 가지 사이버 마켓 같은 것이 있으면 한국 기업들은 무한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좀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다소 좀 작은 마켓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새롭게 펼쳐지는 시장에서는 정말 글로벌 탑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글로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걸 경험하고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 글로벌 트렌드는 새로운 기술 분야에 굉장히 지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가 있고 블록체인이 있고 핀텍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확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글로벌에서 지금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벤처캐피탈도 빨리 그것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쪽 분야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좀 더 용기 있게 도전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이 벤처캐피탈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SB 인베스트먼트에서 벤처 투자를 총괄하고 있는 CIO 김영환입니다. 저는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기술 기업에 좀 더 집중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청산하는 펀드 중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평가해서 상을 준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포트폴리오로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첫 번째 투자한 이제 펀드였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표현하나요? 컨텐츠가 갖고 있는 섹시함 좋게 평가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뭐 내년은 아무래도 높은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보통 전망을 하니까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으로 스토리들을 만들어내고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보여줄 수 있는 회사들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부분으로 좀 집중해서 투자 회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 벤처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표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어떤 뭐 발전이나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전에 비해서 스타트업에 오시는 좋은 인재분들이 확연히 늘어난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기업을 떠나서 스타트업을 합류하거나 창업을 한다는 게 막연히 두려운 뭐 이런 일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좋은 분들이 뭐 먼저 나서서 창업도 하시고 또 스타트업의 또 핵심 인력으로 합류하셔갖고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 투자업계뿐만이 아니라 한국 산업에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좀 그래도 고무적이었다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 같이 투자했던 수아랩이라는 AI 기반의 그 머신 비전 기술 회사가 미국에 굉장히 큰 상장사에 매각된 M&A가 있었습니다. 테크 회사가 과연 한국에서 시작해서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냐 좋은 사례이자 답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2020년을 바라보고 계신지. 저는
저는 한국 시장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AI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한국이 키워낸 전통 산업들에 접목을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 창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AI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시도들, 이런 회사들을 계속 관심 있게 찾아볼 것 같습니다. 게임 업계에서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죠. 이제 베스파의 CFO인 이호환 이사님과 투자사인 SL 인베스트먼트의 전화석 이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저희 베스파는 2013년 설립됐고요. 현재는 모바일 RPG 게임인 킹스레이드를 전 세계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약간의 성장통을 겪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에서 정말 잘 해나가고 계신 모습이 고무적인 것 같은데, 전화석 이사님, 베스파랑 어떻게 인연이 시작이 됐고 성장하는 모습들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만남은 운명적이었고요. 사실 만나는 초기에는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니었는데 대표님은 굉장히 진취적인 스타일이고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스타일이셨거든요. 개발 이사님은 게임 개발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성격을 가진 분이셔서 이 두 분이 뭔가 사업을 하시면 좋은 게임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업계가 정말 위험성도 큰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과 팀을 보고 투자를 하셨다. 이호환 이사님께서 투자가 베스파의 성장에 어떤 동력이 되었고 실제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처음 그 VC 투자를 받았을 때는 2015년 초였고요. 30억 원 가량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 하면요. 이제 회사가 2015년 3월에 투자받기 전에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망하기 직전에 회사를 살려줬다. 예, 그런 의미가 있고요. 30억 원을 오롯이 이제 개발비로 사용을 해가지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게임인 킹스레이드라는 게임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런칭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거든요. 저희 회사의 이제 VC 투자의 의미는 태동하게 된 그 원동력 그 자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를 계속하는 입장에서 사실 기대는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는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사의 핵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와서 복귀를 해보건데 회사가 초반에 게임을 내고 잘 안 됐던 시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더 힘이 돼줬어야 됐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때 그 회사 앞을 지나가는데 정말 사무실에 한 11시였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아, 고생이 정말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도 하게 됐고, 그때 만약에 조금 더 힘을 들였으면 훨씬 더 이제 성장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빠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나마 그때 그래도 치킨 몇 마리 해서 배달은 시켜드렸던 게 그나마 후회를 조금 덜 하게 되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빨리 성장을 해 주신 게 정말 심사역으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끝으로 계획을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도 역시나 투자하기는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베스파, 제3의 베스파 그런 업체들을 찾아서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로 보이는 숫자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많은 시스템을 정비하고 두 발짝, 세 발짝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단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능성을 믿고 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스타트업과 투자사의 이야기였는데요. 베스파가 정말 글로벌 게임 기업으로서 좀 앞서 나가면서 의미 있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2019년도 한 해 고생하신 창업자분들 그리고 VC 투자자분들 모두 응원드리면서 오늘의 토크 라이브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